건물이 등기부등본에 있는데 채권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집어넣은 거야. 네. 사용서에서 받으라고 해갖고 담당자 주관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건물을 우리가 싸게 사가지고 건물과 땅을 하나로 다 만들어가지고 제3자한테 판다 이런 얘기죠. 당신이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제가 판단하기엔 어차피 이 사람은 자 보십시오. 이미 경매로 2,000만 원의 경매가 나왔죠. 20년의 항공사진을 봐서 20년 전서부터 이 땅을 저 집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낙찰을 받아가지고 된다? 취득시효로 돼서 땅을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자한테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제가 보십시오. 이 페이지 보면 이렇게 이빨이 딱 빠져 있죠. 이건 누구든지 사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이게 보면은 한 번 더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2번도 떨어져요. 3차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가서 사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항공사진 조사하고 다 조사를 해갖고 취득시효로 우리가 얼만큼 이걸 가져갈 수 있어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가를 그것이 확인이 됐을 때 입찰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낙찰을 받으면은 이것을 누구한테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파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상도 안 되고 취하도 안 되고 무조건 내가 된다? 가져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금 다 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보게끔 되면 건물을 낙찰받는 것이 아니죠. 땅만 낙찰받았죠. 그러면 건물을 낙찰받았을 땐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인도명령에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 내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낙찰을 받고 나면은 여기에 집주인을 빨리 내보내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낙찰받고 잔금 나고 나면 언제쯤 나가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협상을 하는 거고 그냥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뭐냐면 이 땅을 취득시효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 때까지는 여기 집주인을 몰아세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러려면 이게 1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한 번 더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이 이렇게 취득시효할 때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가냐면 보통 약 1,000만 원 정도쯤 가요. 그러면 이제 소송 다 해주고 보통 보면은 그 이겨서 취득시에서 땅을 다 갖고 오게 만들었을 때 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건 세금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우리가 이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이 집에 대한 소송이니까 그걸 팔았을 때에 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걸로 된다? 감면받아가지고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되고 최소한도 이거는 낙찰을 받고 1년 이상을 내가 시간을 끌고 준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낙찰을 받고 나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몰아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취득시에서 땅을 내 걸로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걸면서 소송을 하면서 이게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가운데 거는 이 땅이 빠졌기 때문에 이 땅이 빠지고 나면 이 땅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내지 2번 정도 최소한도 2번 정도 유찰이 됐을 때 들어가고 그렇게 유찰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보고 집이 어떻게 돼 있고 취득시효로 이것이 다 요 조그만 쪼가리 땅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간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와서 동네에 와서 이장님이나 누구한테 찾아가서 여기 누가 거주하고 있고 몇 식구가 거주하고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 건지 이걸 참고로 알고 난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전하세요. 여기 구조가 이렇게 아니, 이거 뒤로. 그 페이지 보시면은 11건이 있어요. 11건. 그 페이지 보시면 여기 빨간 거 보면 11건이 나오죠. 예. 11건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 같은 번지에 11건이 있다는 얘기는 이 번지수에 11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큰 번지수가 있어가지고 분할되면서 나가서 새로운 번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모번지야, 모번지. 무슨 얘기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게 원래 큰 땅이 있었는데 큰 땅에 하나에 여러 개의 집이 있다가 그냥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 번지수의 건물이 지금 건축물 관리 11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여러 명이 큰 땅을 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모번지만 지금 남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분권자가 누구가 하나가 빚을 지다 보니까 경매로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지분을 하나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다 파설로서 현금으로 나누자 해갖고 땅만 전부 다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금 한 20명 가까이 되죠. 뭐 감정평가사에 보게끔 되면은 이 최동욱이가 여기 주인으로 돼 있고 누가 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에도 이 사람이 이름이 아니 올라가고. 건축물 관리자가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동욱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건물이. 근데 여기 토지만 매각이잖아요. 토지만 매각. 네. 토지만 매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이 집이 한 채가 있는 것이 최동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낙찰을 받으려면 자 보십시오. 땅이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땅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이 건물 주인이 그 땅을 사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협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땅을 한 사람이 15명이 갖고 있던 땅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누가 낙찰을 받으면은 한 사람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땅 한 사람과 건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도 있고 땅 주인이 건물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건축물 관리자가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 아까처럼 무허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땅 주인으로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면 땅을 주인으로서 건물 주인한테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달라 소송을 하게끔 되면 판단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갖고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49%까지 떨어졌죠. 그럼 우리가 수익을 남는 거는 땅을 반 가격으로 사고, 그러니까 건물과 땅이 주인이 다른 건 건물 주인도 힘을 못 쓰고 땅 주인도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먼저 반 가격에 사고 건물 주인한테 우리 땅을 감정 가격에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건물을 우리가 싸게 사가지고 건물과 땅을 하나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제3자한테 판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온 이유가 이게 낙찰이 안 된 이유가 지금 지분권자가 한 10몇 명 되죠. 예. 이거는 먼저 자 보십시오. 먼저 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오래됐을 때는 지분권자가 4명, 5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4명, 5명이 돼 있는데 어떤 지분권자가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남자고 그러니까 4명, 5명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속자를 찾아가지고 지분권을 다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0몇 명이 된다는 얘기는 송달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송달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 송달이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분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4명, 5명의 노인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소송을 해나갈 때 한두 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사람의 상속자를 다 찾아야 되잖아. 그래갖고 그걸 다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이미 먼저 사람이
땅을 저기 지분으로 낙찰 받아가지고 그 과정을 다 걸쳤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건축물 관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만 싸게 우리가 산다면은 시가의 한 80%에 주고 팔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시가의 한 50%나 60%에 사서 80%에 그냥 빨리 팔고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2페이지 보면 강제 경매로 지금 1,000만 원의 경매가 나왔죠? 1,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저 3억짜리 건물을 1,000만 원의 집 주인이 날리고 포기하겠냐 이런 얘기야. 상권이 이렇게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낙찰 받고 나면 잔금 내기 전에 취하시켜달라고 또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얼마 받아야 됩니까? 네? 얼마 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 취한 이건 지금 그 금액이 좀 차니까 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 네? 그럼 이게 지금 보면 그 금액이 3억이잖아. 억대가 넘어가면은 강제 금액 그 금액하고 없어요. 그렇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약 저기 뭐야 그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할 때는 그쪽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금액의 10% 정도를 공탁을 시켜버리거든. 이게 공탁시키는 거보다는 좀 적게 해달라고 그러지. 3억 그러면 3천만 원이야. 공탁금이. 7억 그러면 7천만 원이고. 근데 너무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돈을 또 많이 달라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7억인지 10억이 되든지 한 1,000만 원만 달라고 그러고 억대 미만인 경우에는 500을 달라고 그래도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건물 매각 제외죠. 그렇잖아요. 그럼 건물을 내가 이 사람이 이 강제 경매 넣은 사람이 돈 1,000만 원 받을 것밖에 안 되니까 건물하고 땅을 다 경매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땅만 경매로 집어넣어버린 거야. 나중에 이게 우리가 땅만 낙찰 받아도 건물 주인에게 지적 청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취하를 안 시켜도 돈이 되고 취하 시켜도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갔어요? 네. 이해가 가셨죠? 네. 양력이 있는 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를 뒤에 보면 제가 뭐라면은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조례. 그래서 뭐 해갖고 사진 찍은 거 하고 이렇게 편집할 때 하나 드릴 테니까 같이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주세요. 저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일반 매매는 내가 돈 주고 사잖아. 그럼 주인한테 돈을 주잖아. 그럼 서류를 넘겨봤잖아요. 근데 경매는 집 주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다 돈을 준단 말이야. 내가 법원에다 주는 돈 말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내가 따로 줄 게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 그러니까 그 기본은 일단 알고 내가 낙찰 받았을 때 법원에다 내는 돈 말고 뭐를 또 더 줘야 된다는 거 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 줄 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잖아. 돈을 벌으니까 팔고 빠져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파는 방법을 내가 이거를 샀을 때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는 파는 방법을 다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파야 된다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이 예.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나온 거야. 예, 예. 근데 채권자가 강제 경매로인데 이 건물 건물 주인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으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었다 이런데 강제 경매로. 예. 근데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예.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예.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채권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집어넣은 거야. 예. 그러니까 땅과 건물주인이 같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근데 1,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땅만 경매로 넣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는 지금 낙찰을 받으면은 예. 1,000만 원을 갚으려면은 낙찰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 그냥 신권으로 낙찰을 받아도 예. 취하 동의서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잔금 낼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의 경우에 예. 취하를 안 시킬 수도 있죠. 예. 그렇죠. 단 1%라도. 예. 그럴 때는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으니까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 지료를 달라고 또 소송을 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최악의 경우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신권으로 들어가도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000만 원이 많은 돈도 아닌데 네.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변제를 안 했을까요? 무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바쁘다 보니까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들어놓여 있느라고 못 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그럴 일이 많은데 대부분 보게끔 되면 이런 경우에는 한 90% 정도는 취하가 돼요. 영업을 하고 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여기 보면 제가 보면 여기 그 대리운전도 있고 여기 체육관도 있고 이게 노래방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이 월세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 1,000만 원 정도쯤이면은 네.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거예요, 보면은. 자, 출발하겠습니다. 약 700m 앞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건물을 전체 매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을 받으면 인도 명령에 의해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게 보시게끔 되면은 얼마죠? 제일 먼저 포천에서 1억 1,700이고 다시 포천에서 지금 8천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 2억 8,700이죠. 1억 한 9천 정도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김재원이가 5천만 원 또 있죠. 예. 김재원이가 5천 원. 그러면 전부 다 한 2억 5천 정도는 되죠. 예. 2억 5천인데 지금 가압류 정대섭이가 지금 7천만 원 갖고 경매를 넣었죠. 예. 그러면 정대섭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넣었는데 순위로 보면 제일 밑에 순위죠. 네. 제일 밑에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낙찰 받으면 맨 먼저 포천 신협에서 배당을 받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보면 김재원이가 배당을 받아 가지고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대성이가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 정대성이한테 10원이라도 돈이 들어오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 경매는 다시 취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끔 되면 포천 여기 그 산림조합에서
1억 1,700하고 8억 8천만 원이면 약 1억 9,700인데 1억 9,700을 설정이 됐다면 한 1억 5천 정도를 빌려줬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고, 여기 개인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김재원이는 5천만 원이면 거의 달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거는. 그러면 보통 뭐 그것만 해도 벌써 약 2억이 되는 거죠. 2억이 됐고, 2억이 그러면 넘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1억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8,4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2억 1,000이나 이렇게 넘어가서 낙찰을 받아야지 경매가 유효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경매는 취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거를 낙찰을 받아서 감정가가 지금 3억 7,5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건 감정까지 여기는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이 감정가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맨 끝에 꼭대기죠. 네. 맨 꼭대기죠. 맨 꼭대기죠. 위치로 봤을 때에. 그러면 지금 그 이 앞에나 뒤보다는 조금 좀 불리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낙찰을 받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오지 않았냐 이런 의식으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낙찰을 받을 때는 권리금상상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도 내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전원주택을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팔려고 할 때는 전원주택은 빨리빨리 매매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파트나 다세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근처에 공인중개사 가서 물어보게끔 되면 얼마쯤 거래가 됩니다 하는 가격에 우리가 80% 정도를 가지고 판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저거를 3억 5천에 팔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3억에 판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서 2억 5천이나 2억 6천 주고 사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내려서서 이제 한번 보시고 둘러보시고 집 위치나 뒤 보게끔 되면 저게 맨 끝에 뒷산이 있죠.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뒷산을 내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되어 있나 보고 여기 지금 입구 들어가는 입구가 언덕이 세죠. 눈이 오거나 뭐나 그러면 잘 못 들어가게끔 돼 있고 주차시키기도 어렵게 돼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핸디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얘기하는 게 80%를 가지고 내가 판다 생각해야 돼 이런 거는. 자 한번 내려서 한번 보이고 가십시다. 겨울에는 올라가겠다. 파주로 넘어갑니다. 파주.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4억 4,800까지 떨어진 걸 누가 5억 5,900에 낙찰 받았다가 미납했고 지금 3억 1,4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저기 보시면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보면 우리가 여기 온 그 300번지가 있고 저 밑에 있는 저기 뭐야 375-2가 있고 375-1이 있죠. 그 뒤에 그인가 이거는 저기 그 물건 번호 375- 그 이번은 몇 페이지 보시냐 하면은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보시면은 낙찰이 됐죠. 그러니까 물건 번호 2번은 낙찰이 됐고 지금 우리 이거 뭐 물건 번호 1번은 지금 낙찰이 아직 안 된 겁니다. 땅을 사면은 땅이 뭐가 돈이 되죠? 땅이 뭐가 돈이 돼요? 땅이 돈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건물 줄 수 있을 때. 인허가가 돈이 되는 거죠. 예, 인허가가 인허가가 돼야지 돈이 되는데 22페이지 보십시오.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토지 연계 확인원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앞에 여기 도로가 있죠, 이게. 현황 도로는 있죠. 예, 근데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이게 다른 사람 땅인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건축 허가를 내면 건축 허가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주겠죠. 내줘 안 내줘? 내줘요? 여기가 집이 돼 있는 것 같으면 내주죠. 자,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뭘 찾아놨냐면은 자 25페이지 봅시다. 25페이지에 보게끔 되면 건축법 제 45조가 있죠. 예, 허가권자는 제1호 1항 11호 남목에 따라 도로의 지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도로가 없을 때는 내가 여기서 도로를 쓰겠다고 지정하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근데 그 땅이 다른 사람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여기 보시죠. 예. 그 있은 게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예, 예. 건축법 45. 그러면 그게 뭐냐면 2번을 봅시다. 2번. 내가 빨간 거 지금 네. 쳐놨죠.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게 지금 이거는 지적도상 없는데 사실상의 통로죠. 예. 사실상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승낙 안 받고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니까 여기가 어디죠? 파주죠. 예. 파주. 파주죠. 그럼 파주시 조례를 봐야죠. 예. 자, 그럼 그 한 장 넘겨보시죠. 파주시 건축조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아까 그 건축법의 45조, 자, 법 45조 1항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다만 포장된 가로 열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 했으니까 여기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도로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로서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이 도로를 개인이 포장해고 썼느냐 아니면 파주시에서 한 포장을 해서 관리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누가 관리하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예. 했을 때에 자 보십시오. 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 관리부서 사전기업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을 하고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할 때는 사용승낙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제2번 동그라미 2를 보는 겁니다. 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현황도로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파주시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류가 뭐죠? 제일 먼저 위원회의 심의 신청서죠. 두 번째는 뭐죠? 현황 도로죠. 이렇게 현황 도로 이 사진이죠. 예. 세 번째 뭐죠? 현황 측량 성과도죠. 예. 이 도로에 대한 측량입니다. 네 번째 봅시다. 서면 동의서가 있죠. 예. 서면 동의서. 제26조 1항 제3항의 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했으니까 26조 1항에서 좀에 3항입니다. 3항. 예.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개설할 때 편의 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옷대는 사연 중인 통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수성에 이 도로가 예. 개인 도로인데 지적도상 없는 개인 도로인데
만약에 파주시에서 포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땅 주인의 사용수는 수 없이 여기 건축허가가 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도로를 개인이 포장을 했다고 하면은 그 개인 포장한 사람들한테 사용수를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입찰을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파주시청에 가서 이 도로를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 보십시다. 보면 앞에 25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근처에 있는 저기 보면 집이 있고 저기에도 집이 있죠. 예.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예.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얘기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보게끔 되면은 2006년도에 여기 보면 25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지금 보면 저기 뭐 준택 신축했잖아요. 2002년도에 예. 또 보고 그 앞에 거 볼 때 24페이지 보십시다. 24페이지 보면 생성 신청해놨죠. 건축물 관리장에. 네. 생성 신청이라는 얘기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돈을 이거를 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입찰에 들어갈 때는 정확하게 먼저 이제 그 파주시청에다 물어보는데, 제가 판단해보기에는 파주시청에다 물어봤을 때에 이거를 도로로 사용승낙을 받아와야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미납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보면 지금 저 끝에서부터 지금 이것이 마을을 지나가는 통로 도로죠.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건축허가를 집어넣는데 땅 주인을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하게끔 되면은 그거를 어떤다? 서류로 달라 그래갖고 행정소송을 해갖고 이건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예. 이해가셨습니까? 예, 예. 무슨 얘기인지? 도로가 중요하구나. 누가 관리하냐. 이게 얼핏 보면 이게 도로 같은데 실질적인 도로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이게 남의 땅이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막다른 골목길에 조금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사용승낙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저쪽에서도 이쪽까지 통과도로에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 그리고 통과도로 안에 집이 여러 채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집 여러 차례 있는 것이 이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 집들은 이미 쓰고 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먼저 담당자는 그냥 여기 독을 쓰고 있으니까 사용승낙서 없이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보면 몇 년 있다가 담당자가 바뀔 때는 이게 다른 사람 땅이니까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해갖고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집이 지어져 있고 도로 포장이 파주시에서 했다면은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데, 담당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와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우리가 건축허가를 집어넣으면 보안이 나와요. 보안. 다시 말해 이 도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서 제출하시죠. 보안. 그럼 그런 보안 서류 나오는 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첨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거는 땅의 도로를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냐. 도로 포장이 파주시청에서 하고 파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기 아까 그 조례 있었잖아요. 조례. 파주시 조례 있었잖아요. 지금 아까 파주시청에서 했다는 조례. 파주시 그거를 금방 상식적으로 이걸 누가 개인이 했겠어요? 예. 이게 지금 200m도 아니고 거의 보면 한 저기까지 다 연결. 저기까지 다 연결이 된 건데. 예. 개인이 저기까지. 그리고 하는데. 가운데 보면 여기 지금 오수가 나와 있죠. 예. 이 오수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 오수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게 파주시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에는 파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포장을 하고 관리를 했을 때는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담당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우길 때는 행정소송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한 다음에 잔금을 납부를 해서 내 거 만들어 놓고 내가 건축허가를 집어넣었을 때 브레이크를 걸고 사용승낙 받아갖고 와라 했을 때
반려 서류를 달라고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행정소송비는 어느 정도 보통 생각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쯤 들어간다고 보면 맞아요. 여기 보면 이것이 지금 지목이 전이잖아요. 전이면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도 봐야 되고 건축조례도 보고 도로에 대한 것도 보고 다 같이 보고서는 아 이거를 내가 사서 내가 문제점을 어찌를 해결을 하겠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기가 제일 좋은 거는 담당자가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야지 돈을 벌어. 그래야지 아무도 안 사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거 그렇게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소송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돈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자, 출발하십시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잘 보십시오 여기. 여기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두 필지죠. 두 필지잖아요. 대지가 하나 있고 전이 있죠. 이거 저거 보면 요 앞에 전 있죠. 요 앞에 여기 밭 같이 꾸며놓은 거. 그것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넓어야 돼요. 평수를 따지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집 앞을 이렇게 막은 거는 측량을 해갖고 막은 것 같아 이렇게. 측량한 거는 거기까지 맞는데 자동차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가 더 가야지 밭이 되지 않냐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권리분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김철환이가 있죠. 김철환이 세입자 여기 김철환이 있잖아요. 여기 안 보여요? 네, 있어요. 아, 예. 김철환. 김철환이 있죠. 예. 근데 여기 전입이 2007년이죠. 예. 그렇죠? 그럼 여기 뭐 소멸 기준이 언제죠? 2015년이죠. 그러니까 15년보다 먼저 이 사람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확정은 언제 받았죠? 확정 날짜는 언제예요? 2020년 3월입니다. 네? 2020년 3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보면은 확정 일자는 기준 권리보다 늦죠. 예. 확정 일자는 기준 권리보다 늦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전입 신고는 기준 권리보다 빨리죠. 예. 그러니까 이 김철환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은 있고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했을 때는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배당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했잖아요, 지금. 배당 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증금이 2천만 원이죠. 그러면 확정 일자가 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원래는 배당이 안 나가야지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왜 나가려면 소액 임차인이에요. 2천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니까 소액 임차인만큼 우선 배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 밑에 유영자와 박준태는 보게끔 되면 그 2017년도에 왔고 기준 권리보다 늦고 보게끔 되면 누구면 유영자는 저기 누구의 뭘로 돼 있죠? 김철환의 배우자. 김철환의 배우자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김철환이 배우자로. 그러니까 아까 김철환이랑 유영자는 한 집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박준태는 지금 보면 배당을 4천만 원 했죠. 했잖아요. 근데 기준 권리보다 늦잖아요. 늦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배당 요구를 했어도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소위 임차인에 대한 것만 다 받아가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항력 있는 이 김철환이는 유영자하고 같은 식구다 보니까 문제가 없고, 이 사람이 대항력은 있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해서 소위 임차인으로 먼저 배당하니까 우리 낙찰자가 가져갈 게 낙찰자가 물어줄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내용을 보게끔 되면은 우리 보게끔, 자, 한 장 또 넘겨보십시다.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은 유영자 진술에 의하면 주민등록 등재자 김철환은 본인의 배우자이며 방 2개를 전미하고 사용했고, 나머지 방 2개는 임차인 박준태가 모두 사용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저 집이 지금 하나로 보이죠? 저 집이 하나로 보이는데 지금 보게끔 되면 유영자하고 박준태가 저기 산다는 얘기고, 자, 보면 여기 오른쪽에 창고 하나 있죠? 창고를 보면 창고인 참여인 유영자에 의하면 전자제품 회사에서 임차하여 이 사건 전부를 사용했다고 함. 그러니까 저거는 저거대로 임차를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예, 예.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고 요게 가운데 요거는 저기 뭐야,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불허가가 났죠? 불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불허가가 났는데 이게 제가 보면 그 3차가 1억 9,545만 원인데 불허가가 났죠. 그래서 지금 3차에서 다시 1억 9,545만 원에 시작을 하죠, 경매가.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잘못했을 때는 신권으로 해갖고 다시 시작을 하고, 낙찰자가 잘못해서 불허가가 났을 때는 먼저 가격으로 시작한다 보니까 이것은 낙찰자가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낙찰자가 잘못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여기에 보면 밭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것이 콘크리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를 농지증을 안 해줘갖고 불허가 난 게 확실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입찰에 들어간다면은 한번 이제 그 뭐 내가 보기에는 외형상으로 권리부성에 아무 문제는 없는 거야. 외형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그러니까 저기 집 하나에 2채가 따로 있고, 여기 창고는 창고대로 따로 쓰고 있고, 2필지인데 한 필지는 전이고 한 필지는 저기 뭐야, 대지고, 한 필지 전인데 전으로 돼 있는 그 한 필지는 지금 농사를 저기 실질적으로 짓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농지증을 해줬으리라고 믿는데, 농지증을 안 해줘서 불허가가 난 건지 어떤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농지증 알아보려면 영상 아니, 이거는 농지증을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은 행정소송으로 해서라도 농지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농지증을 못 받아서 불허가 나졌다 하는 건 행정소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먼저 갔을 때 그 앞에 컨테이너에 있는 주인이 나와서 우리 같은 그 저기 우리 도와주시는 분하고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거기다 집을 짓고 허가를 받으려고 3년을 싸웠는데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안 해준다 그러면 10년을 싸워도 안 돼. 그러니까 공무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안 해준다 그러면 공무원보고 해달라고 주먹질하고 욕할 게 하나도 없고, 안 해주는 이유를, 반려를 해주는 이유를 서류로 달라 해놓고, 그 서류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안 해주는 게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판사님이 안 해주는 게 틀렸는데 해주라고 하면 다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아까의 그 땅도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미납을 한 건데, 그 담당자가 안 해주는 거를 1년을 쪼르고 2년, 3년을 쫄라도 담당자가 안 해준다면 안 해주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자가 해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담당자에게 해줘라, 법에 맞으니까 해줘라 하고 판결을 내렸을 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맨 처음부터 한번 좀 보십시다. 맨 처음에 갔던 것은 우리가 이제 양주에 갔던 거죠. 양주에 갔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이 가운데가 이빨이 빠진 것처럼 쭉 빠졌었죠. 그럼 그거를 제가 취득시효로 해야 된다 그랬죠. 취득시효로 한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건물을 내가 사야지 되는 거야. 건물을 내 걸 만들어야지 취득시효가 되는 거지. 그렇죠. 건물도 내 거가 아닌데 어떻게 취득시효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건물을 사는 사람과 잘 협상을 해서 건물을 어떻게 한다? 내가 주고 산다고 그러고 1년이고 2년이고 거주하게끔 하고 월세를 얼마씩 하도록 하고 돈을 뭐 1,000만 원 주고 월세를 저기 뭐야 주는 거를 얼마를 주겠다 해갖고 뭐 2년을 더 살게 하게끔 해주고 그걸 월세로 하면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4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 2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2년 동안 내가 먼저 거기서 계속 살게 해주고 너 그때까지 나가게끔 해라. 그러고 건물을 어떻게든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건물을 그러면 그 무허가 건물을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허가 건물을 내 걸로 만들면 돈 주고 샀는데 무허가 건물이가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관세도 없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고. 대위등기. 그냥 무조건 우리는 그 번지수에 있는 지상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팔고 사면 실거래가 신고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주시청에 내가 이 건물을 샀습니다 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산 사람 이름으로 취득록세가 나와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의 주인이 아니라 세법에서 취득록세를 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없다고 해서 건물을 못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물은 있는 거니까. 서류는 없지만 실물은 있는 거니까 실물을 산다 이런 얘기야. 근데 부동산을 실물을 샀기 때문에 취득록세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저 부동산을 샀습니다 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되면 취득록세를 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면 등기부 등본은 없지만은 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나오고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그 사람한테 재산세가 계속 나오게끔 되고 그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양주권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동두천 그 역 앞에 간 거, 그건 싸게 사가지고 건물 주인한테 팔든지 건물 주인한테 팔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떤다? 건물을 싸게 사고 제3자한테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간 건 전원주택 간 거죠. 그런 것이 수익을 남기기는 제일 나쁜 것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서 파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은 얼핏 보면 그것이 반값으로 떨어졌으니까 반값으로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갔던 것이 네 번째인 것이 아까 조그마한 땅이죠. 조그마한 땅, 지적조사. 땅콩밭이. 네? 땅콩밭이 있는데. 땅콩밭이 있는 것인데 이제 지독성 도로가 없잖아요. 예. 도로가 없는데 현황 도로가 있고 그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 그 파주시에서 만든 우수관로가 가 있죠. 그때는 얘기는 그 땅의 도로를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담당자가 사용선에서 받아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행정소송을 해갖고 판결문을 받아고 건축허가를 받는 거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는 빨리 했고 배당 요구는 했지만은 확정일자는 늦기 때문에 대항력만 있고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도 그 기준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 요구를 했어도. 근데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파주에 있는 그 일산에 있는 그 이제 하나를 마저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오늘 그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이 보면은 이 파주 거는 제가 보면은 이건 낙찰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낙찰 받아서는
그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가봤을 때 거주자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는 거주자고 합의가 되고 나오지만은 이 마지막 저기 뭐야 그 고양시 일산에 가는 것은 거주자가 없다 그러면은 토지반 지분이 되다가 건물을 반 잘린 거거든요. 지금 항공사진 보시겠습니까?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보면 빨간 기와집이 있고 파란 기와집이 있죠. 네. 두 집이 다 한 집이에요. 아, 예. 한 집인데 반을 잘라서 파란 기와집이 있는 것만 우리가 가져오게끔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그 가격이 떨어져서 완전히 건물을 싹 다 허물고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땅만 가지고도 팔아도 수익이 남는다. 이런 정도나 됐을 때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협상을 해서 건물 주인에게 우리가 땅을 팔고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가를 다시 건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물건이에요. 다만 제가 이걸 가지고 보고 아까 이 조례하고 지금 보면 고양시 조례 보시겠습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 고양시 조례 보면 아까 법 45조 1항 이하에 따라 주민이 장량 토론을 위한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같죠? 근데 3번 보면 주민이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해당 통로 도로로 봐 건축허가가 사실 있는 도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왜 저기 뭐야 파주시하고는 조례가 다르잖아요. 네. 아까는 저기 뭐 파주시는 그렇게 됐을 때에 개인이 포장을 했을 때는 상승락을 어떤다?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장만 있을 때는 그냥 그 저기 뭐야 일산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 파주에서는 그 도로를 개인이 포장했느냐 시에서 포장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떤다? 달라진다 이런 얘기. 네. 이렇게 조례가 따라서 달라진다. 오늘 저기 뭐야 이렇게 하루 나와가지고 네. 같이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 상당히 현실감 있고 피부에 와 닿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이제 15일마다 한 번씩 한 번 이제 한 보름 있다가는 이제 그 강화도 김포 이쪽을 가고 또 한 번은 이제 충청도 쪽, 예. 또 한 번은 이제 이천 여주 예. 이런 양평 쪽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15일마다 한 번씩 다니게끔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네. 그 일산 네. 네, 마지막 거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데 아까 그 사무실로 중간에 저는 어디서 내려주십시오. 그럼 중간에 내려드리겠다. 본인이 교통 편한 데를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빨간 집은 누구야? 우리 집인데 왜요?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와서 결론이 난 거야. 네. 빨간 집 주인하고 파란 집 주인하고 다른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파란 집만 낙찰을 받는 건데 네. 빨간 집이 우리 땅을 침범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게 빨간 집까지 같이 묶어졌으면 어땠나 했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이 빨간 건물 주인 보고 우리를 뭐 치우라고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지분권자가 지금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35페이지 보십시오. (35페이지) 보시면은
11분의 2가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네. 땅만 나왔죠. 땅만. 네.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관리 대상은 없지만은 집이 상당히 옛날 집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끔 되면 윤정이, 이명재, 이순희, 이옥재, 이학재 해가지고 상속을 받은 거죠.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정희 님이 지금 저기에서 지금 밭 농사를 지으신다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예.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건물 철거하고 다 파서 나누자 하면은 저희 노인네가 누구네 집가 이래? 명재네 집가, 순이네 집가, 옥재네 집가. 누구네 집가? 아무데도 못 가. 예? 아무데도 못 가. 그러면 내가 보면 협상을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예.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보게끔 되면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법정지상권은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지료를 내겠다 할 수는 있고, 우리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어머니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한테다가 우리는 우리 지분만큼을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예. 엄마 지분만큼을 압류해서 다시 또 경매로 지분을 수는 있어요. 합의가 안 됐을 때 이게야. 예. 예. 저는 빈집이고 별로 어려운 나쁜지 않더니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좋아. 한번 해볼만한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일산 동구라는 것이 땅값이 좀 비싼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게끔 되면 지금 보면 1,600만 원이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불어가 됐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목이 전이잖아. 예. 지목이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그 농시증 때문에 불허가가 난 거예요. 예. 보면은. 근데 이거는 행정소송을 해서 이거는 나중에 양성화 받아야 되는 거야. 예. 그거 보면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지목이 전에다가 농사를 지었다고 건물 무허가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생계에 의해서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면 양성화 시켜주게끔 돼 있어요, 농지법에.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불허가를 받지 않고 낙찰 허가만 받으면은 합의가 될 걸로 봅니다. 이거는 큰 돈이 아니고 1,600이죠 지금. 네. 이거 먼저 그러니까 이게 불허가 나갖고 안 하더라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증 때문에 불허가 났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떼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1,600이나 보니까 이건 입찰에 들어간다 그러면 1,700만 원에 들어가서 행정소송을 할 즉시 항고를 하고 행정소송 한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돼요. 네. 이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준 거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집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저기 국토지리 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봐야 되겠는데 1971년도 이전에 집이 지어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1971년도 이전에 항공사진이 있다 그러면은 농지증 없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증 반려증으로 해갖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원의 국토지리 정보원 가서 항공사진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제일 확실한 것은 수원에 있는 그 국토지리 정보원 가서 이 번지수로 항공사진을 보고 집이 있으면은 농지증 해달라고 할 때 집이 있는 항공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반려증을 받아갖고 취득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네. 오늘 제가 보기엔 이거는 올까 말까 했었는데 와 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본 거하고 와서 보면 이렇게 막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제 끝마치고 이제 다 끝마쳤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선동으로 출발하십시다. 예.